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난주 정부는 추석 성수품 가격 인하와 내수 활성화를 담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대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성수품을 최대 규모로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발 괴담으로 어민과 횟집, 수산업 종사자들의 염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수산물에 대한 오프라인 할인, 전통시장 환급, 모바일 상품권 발행 확대 등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역대 최대 규모인 1,44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민생 챙기기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정부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 살피고 부족함은 없는지도 면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는 모두가 즐거워해야 할 명절을 앞두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조차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금 체불 근로자들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어서 목요일에는 부산을 방문해서 부산 지역 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석까지 3주간을 민생 살피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기간으로 삼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연휴의 들뜸 뒤편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은 없는지 살피고 전국 곳곳에 민생 경제 활력이 생겨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이 가진 역량을 쏟겠습니다. 거대 의석을 차지한 야당도 이제는 제발 상식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민생을 챙겨야 할 정기국회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한 채 길거리로 나가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모면과 당내 리더십 위기 무마에만 여념이 없는 악습에서 탈피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지난 주말 우리 정치가 거대 야당이 과연 이래도 되는가 회의감이 들 정도로 개탄스러운 뉴스들이 전해졌습니다. 민심과는 정반대의 행동만 골라 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날개 없는 추락의 연속이었습니다. 거대 의석의 민주당이 민심과는 동떨어진 괴담과 생떼에 매몰되어 갈라파고스 정당으로 된 탓으로 정기국회가 정상 운영되지 못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거대한 덩치의 공룡이 한순간에 멸종했던 역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 조사 소식에 뜬금포 단식을 천명하더니 국회를 극단 성향 유튜버들이 놀이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로를 비난하는 유튜버들을 자제시키기는커녕 흐뭇한 미소로 지켜봅니다. 단식한다고 하는데 실제 단식인지 단식 쇼인지도 의문이지만 밤낮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즐기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에서 야당의 수장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관심 받고 싶어하는 관종의 DNA만 엿보일 뿐입니다. 지난 토요일 길거리 집회에 참석했던 이재명 대표는 최후 수단이라면서 단식까지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집회 규모에 당황한 탓인지 시선을 해외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런던 협약, 의정서 당사국의 오염 처리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친서를 보내고 국제 공동회의도 열겠다면서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키는 외교 자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 낙점을 기웃거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과거에는 말하기를 단식은 21세기 정치인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투쟁이라고 언급했으면서도 이 대표의 단식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아주 잘한 일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과거 상대방 인사에 대해 출퇴근 단식이라며 비판했던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출퇴근 단식을 적극 옹호하면서 자랑스러운 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역시 내로남불 정당의 지도부답습니다. 3살 아이 투정 부리듯 하는 땡깡 단식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런 괴담에 국민들께서 더 이상 속지 않고 사법 리스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공연히 헛심 쓰지 마시고 정기 국회가 시작된 만큼 민생 현안 챙기기에 협조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윤미향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늬만 무소속일 뿐 철저히 민주당과 공생하는 윤미향 의원이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지칭하는 반국가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 의원은 대표적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면서 대한민국 대사관 측으로부터 차량을 지원받는 등 국회의원 신분도 적극 활용했다고 합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 일삼는 북한 김정은을 추종하는 집단의 행사에 참석해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는 반국가 단체에 동조한 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조차 없습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간부에나 더 적합한 인물일 것 같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제1야당입니다. 민주당 소속이었고 지금도 민주당과 공생관계인 윤미향 의원이 국민 혈세를 받으면서 반국가 단체에 동조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대통령을 향해서는 가짜뉴스, 괴담, 견광부회를 일삼는 것은 물론이고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걸핏하면 해임건의, 탄핵소추 운운하며 겁박을 하면서도 말입니다. 침묵은 암묵적 동의입니다. 민주당이 윤미향 의원의 반국가 행태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원 제명 등 단호한 조치에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상임위 회의장에서 코인 투기를 일삼았던 김남국 의원이 친정인 민주당의 보호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과연 민주당이 윤미향 의원에 대해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서희초 교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극단 선택을 한 서희초 교사의 49제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지난해 3,000건에 이를 정도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숨겨진 침해까지 고려하면 학교에서의 생활지도 불능, 교육활동 침해는 이미 만연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과 정부는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여야정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사자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4대 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 얻은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바로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차제에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선생님들의 눈물 섞인 호소에 귀 기울이면서 실질적인 교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온갖 범죄 혐의로 얼룩진 정치인 한 명을 비호하기 위해 제1야당 민주당이 퇴행의 길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목적도 합리적 명분도 찾기 힘든 이 대표의 묻지마 단식은 어떻게든 본인 구속을 회피해보겠다는 범죄 피의자의 땡깡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겁니다. 무기한 단식 농성이 들어간 이 대표에게
꼭 이렇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 이 대표는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을 합니다. 168석의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단식밖에 없다니 이 대표 스스로가 무능한 최악의 리더임을 자임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거대 의석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단식밖에 없는 무능한 야당이라면 국민 혈세 낭비하지 말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정도일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체 내년 총선에서 무슨 명분으로 국민께 야당을 찍어달라고 읍수할 생각입니까? 압도적 의석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방탄 단식 정당이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비하면 워낙 그 혐의가 가벼워 보였던 걸까요? 민주당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국회의원의 윤리심사에 눈을 질끈 감고 회피해버리더니 이젠 대놓고 일본에 가서 반국가 단체 행사에 참여하는 국회의원까지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의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부를 뿐 아니라 김정은에게 영웅, 노력 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1호를 받은 조총련 인사와 나란히 참석한 윤미향 의원은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입니까? 이미 지난날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가 결정한 국회의원직 제명 권고 결정을 168석의 민주당이 받아들여 신속히 정리했다면 국민 혈세를 받는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반국가단체 행사에 버젓이 참석하는 이런 황당한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지난날 이재명 대표는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라면서 사과의 메시지를 내고 적극 두둔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면서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게 검찰이라며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지금도 윤미향 의원에게 미안하고 잘못한 마음 그대로입니까? 검찰과 언론의 가짜뉴스 때문에 윤미향 의원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철진한 색깔론이라면서 적당히 뭉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핵과 미사일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을 위한 친북단체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참여한 일 적당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을 묻습니다. 아직도 윤미향 의원 국회의원직 제명에 반대한다면 그 진짜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장 큰 악재였던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실체를 왜곡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공작 정치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가짜 인터뷰를 하게 하고 이 내용을 대선 사흘 전 신앙림 씨가 전문위원으로 있는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게 했습니다. 신앙림 씨는 자신의 책 3권의 명목으로 김만배 씨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런 이를 토대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란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여론을 반전시키려 했습니다.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좌우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엽 병풍 공작, 2017년 대선 과정에서의 김경수와 드루킹 여론 공작 사건의 중심엔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이번 의혹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다시는 가짜뉴스를 통한 공작 정치가 발붙여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한 채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와는 별개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인터뷰 공작 사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